거절의 10가지 전략.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거절하라. 솔직하게 거절하라. 선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당신은 급한 업무를 진행해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생각해보니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러나 당신은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지금은 제가 조금 바빠서요.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며 말끝을 흐린다. 이런 답변은 당신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이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좀 더 설득하면 지금 하는 일을 미루고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한다. 이렇게 생각한 선배는 무척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더욱 당신의 어점을 파고든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도움을 청하는 말을 듣고 잠깐이라도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을 더욱 압박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당신의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고 당신이 아직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요청으로 인해 당신이 업무의 마감 시간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다. 애둘러 말하거나 상대의 기분을 달래려는 생각에 모호하게 말하지 말자. 대신 솔직한 이유로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거절의 이유가 따로 있다면 도움이 된다. 그 이유가 당신이 현재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도와줄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래 2가지 대답을 살펴보자.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2시간 뒤에 마감 중인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대답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저 싫어서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두 사람 모두 감정이 상하게 된다. 2번째 대답은 아예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를 두지 않는다. 당신의 거절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가 당신의 결정에 불만을 표할 수도 있지만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확률은 2번째 대답이 더 높다. 당신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자. 일단 아무 이유나 되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자. 적당히 이유를 둘러댄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한다는 데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은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당신의 거짓말에 더 화를 낼 수도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상의 거절 방법은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결코 거짓말로 거절하지 마라.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으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당신은 지금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서둘러 거짓말을 둘러댄다. 예를 들어 병원에 예약을 해둬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사실은 병원에 갈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변명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작은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이 거짓말로 상처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보다 더 심한 거짓말은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피해가 없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자기 합리화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단순히 공항까지 운전하기 싫은 게 진짜 이유라고 치자.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데려다 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자. 고속도로 체증이 싫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 싫어요. 공항까지 왕복 3시간이나 걸려서 데려다 주기 싫어요. 이번 주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쉬려고 했어요. 너도 나도 공항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싫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런 식의 대응이 무례한 것 같지만 직설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준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게 돕는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대며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내심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게 한다. 이런 방식의 거절 전략은 부탁이나 초청을 수락할지 말지 결정할 때 자기 판단을 믿고 따르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신념을 믿고 실천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기르고 신념을 강화하면서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의 반응에 덜 신경 쓰게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고 우아하게 거절한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상대의 반응은 내 탓이 아니다. 예스맨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한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우선시한다. 이런 경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며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한다. 때로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게다가 예스맨은 유달리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절해야 할 상황에도 일단 승낙부터 하고 보는 게 예스맨에게는 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잠시라도 소외감이나 불행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책임을 느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의 원인 제공자가 마치 당신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당신의 소관도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상대가 나의 거절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당신의 거절이 그의 분노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점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 당신이 정중하고 솔직한 태도로 거절했는데도 상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냥 무시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그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과 그로 인한 적대적인 태도는 그의 내면에서 솟아난 그 사람의 것이다. 나의 시간과 관심이 더 소중하다. 예스맨은 자신의 시간과 관심사, 의견과 목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자존감의 문제로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주인공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게 된다. 삶의 평균대 위에 똑같이 올라서 마주보게 되면 자신의 시간과 관심사, 의견과 목표가 다른 사람의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일말의 죄책감 없이 거절하기가 쉬워진다. 중요한 점은 나의 결정이 상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더 생긴다. 자신감은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협박하는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결정을 바꾸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나서 한동안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절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해를 입혀서도 아니다. 죄책감은 학습된 반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마음속 깊이 각인된 반응이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안 돼 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기억나는가? 어릴 적 우리는 그런 말을 했을 때 타인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애둘러 말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시간을 몇 년 앞당겨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자. 이때 당신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이 노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이 불러오는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다. 그로 인한 부정적인 파장들이 본격적으로 머릿속에 주입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자. 이번엔 고등학교 시절이다. 이미 수년간 노라는 말이 불러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망설여진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자꾸만 부탁을 승낙한다.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예스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몇 년 더 앞으로 돌아가 보자. 이젠 직장인이 된 당신은 자신의 경력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기적이다, 인색하다 등의 훈계조의 비난을 들으며 살아왔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는 건 무례할 뿐더러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다.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다 보니 모든 거절은 일단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훈련을 받은 셈이 되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싫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란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다. 사실 형편에 따라 승낙하기보다 거절을 하는 게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 거래처와 점심 식사 약속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동료가 당신을 찾아와 다급하게 프로젝트 마무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당신에겐 선약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선약을 지키기 위해 거절을 하는 게 옳고 더구나 거래처와 약속한 일이니 선약을 지키는 것이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들은 내심 실망을 하거나 심한 경우 화를 내지 않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침착하게 진실한 태도로 거절을 하면 된다. 부탁하는 사람을 달래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당신은 서로의 이익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그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당당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처음 얼마 동안 쉬운 승리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 신념을 신뢰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점차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작은 거절을 일상에서 실천해보자. 예를 들어 옷가게 직원이 회원카드를 만들어 15% 할인을 받겠느냐고 물어본다. 일단은 구미가 당길지라도 정중하게 거절하자. 카페에서 줄을 서 있는데 바리스타가 당신에게 커피와 함께 크루아상도 먹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본다. 그런 제안에 군침이 돌아도 우선 거절하자.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은 실망하거나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 직원은 거절의 말을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들어서 익숙하다. 당신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상대가 분노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품위 있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면 천천히 자신감을 쌓아나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이 쌓이다 보면 상대가 거절에 실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은 상황에서 거절도 연습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쓰면 거절의 습관이 몸과 마음에 각인된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며 끈질기게 부탁할 때도 거절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절하는 방법. 배우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라. 배우자나 연인의 부탁을 항상 들어주게 되면 거절하기란 마치 까치발로 지뢰밭을 걷는 것과 비슷해진다. 거절하면 갈등이 생길 것이고 당신과 파트너가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빠르게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낙은 상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받아들인다는 표현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파트너에게 거절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둘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 이유를 보자. 친구와의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또는 친척과의 관계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은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상대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 말이다. 이렇게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영역은 의미가 크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을 고유의 감정과 열정과 관심사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더 쉽다. 그래서 한쪽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하거나 조종하지 않게 된다. 파트너와 사적인 영역을 구분할 때 자신의 개인적 성향, 의견, 희망을 더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신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 사적인 영역을 지켜나가면 당신은 배우자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다. 이때의 존중은 정서적으로 괴롭히거나 조종하고 싶은 충동을 줄인다. 또한 당신이 상대의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할 경우 그는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당신의 결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동차에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적인 영역을 설정하라. 배우자가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살펴봐 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자. 대신 카센터에는 내가 맡길게. 당신은 시끌벅적한 콘서트에 가는 걸 싫어한다. 귀도 아프고 안전도 걱정된다. 그런 와중에 연인이 헤비메탈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제안할 경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같이 가자고 해서 고맙지만 역시 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그런 콘서트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사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배우자와의 연결고리인 상호 존중감 위에서 거절이 행해지기 때문에 반발이나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서로 존중하라는 말은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 친구에게 무엇보다 솔직해지자. 친구끼리는 서로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 거절했을 때 단순히 실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랜 우정이 깨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기대감이 문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줄 거라 기대한다. 그러다 거절의 말을 듣게 되면 혼란스러워하다가 짜증을 낼 것이다. 친구가 마음속으로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당신의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친구는 오로지 당신이 거절했다는 데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가는지 살펴보자. 오늘 오후에 공항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안 돼. 오늘은 시간이 없어. 진짜? 나 같으면 들어줄 텐데.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부탁을 들어주겠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 정말 섭섭하다. 너 다음부터 나한테 절대로 어떤 부탁도 하지 마. 친구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와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친구와의 이야기할 때 팽팽한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 금방이라도 싸울 것처럼 대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정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째, 자기의 일과 관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승낙해서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좋은 친구라면 당신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친구에게 거절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까지 참지 말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부탁을 들어주지 말자. 그렇게 되면 친구가 당신의 도움을 당연시한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며 결국 싫다고 외치면서 폭발하게 된다. 셋째, 당신이 거절하는 말을 듣고 친구가 실망하고 화를 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감정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아하게 거절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넷째, 분명한 선을 긋자. 당신이 거절할 때 좋지 않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개인적인 신념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맡은 업무량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자.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테고 당신이 그은 경계선을 존중할 것이다.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물어봐 달라고 하고 그때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타당한 이유로 거절하도록 하자. 물론 당신이 거절하는 이유는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 한계를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당신의 상사는 당신의 업무량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시간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길 때 상사는 당신이 현재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준다. 회사에서 당신의 업무량이 이런 식으로 조절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 할 일은 수북히 쌓여 있고 동료, 고객, 거래처로부터 쉴 새 없이 전화가 오고 있다. 시계를 보니 30분 뒤에 회의가 시작된다. 오늘 일정에 들어있는 여러 건의 회의 중에 하나다. 어떤 회의는 아직 자료 준비조차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일을 다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더 최악은 일이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에 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때 상사로부터 이메일을 받는다. 상사가 또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는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이때 대개는 새로운 업무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다.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불편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는다.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경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사에게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피력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했을 때 좋은 점이 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저런 업무를 죄다 떠맡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도 없으면서 새로운 업무를 습관처럼 떠맡는 것이다. 그러면 실패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 물론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래서 거절하면서 생기는 압박감을 줄일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상사에게 현재 업무량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서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지금 하는 업무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마감 시간이 임박한 업무를 따로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언급하면 좋다. 둘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하라.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들 간의 업무 조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상사가 깨닫도록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상사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의 스케줄을 조정해달라거나 다른 사람이 진행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면 새로운 업무 스케줄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하라.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되는 일주일 뒤 신규 프로젝트를 맡을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상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도 상사에게 거절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상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자기 자신에게 거절하는 방법. 나는 하지 않겠다로 시작하는 선언. 우리는 항상 시간과 돈, 노동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런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면 목표에서뿐만 아니라 성공이나 행복에서도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다. 이런 때 자기 자신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하고 보람찬 삶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세,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치자. 패스트푸드를 멀리해서 목표하는 체중에 도달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료가 먹음직스러운 핫도그를 가져와서 권한다. 이때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목표를 지키거나 유혹에 넘어가 도넛을 먹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미루어두었던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친구가 맛있는 요리를 해놨으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 선택사항은 명확하다. 자신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집안 청소를 끝까지 하거나 유혹에 넘어가 친구네 집으로 달려간다. 유혹을 뿌리치는 일은 목표에 계속 집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혹을 뿌리칠 것인지에 있다. 포기하고 싶고 유혹에 넘어가고 싶을 때 어떻게 자신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경우 나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두었다. 이 문장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보여준다. 다이어트 중에 도넛을 받았을 때 나는 도넛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친구가 집으로 초대했을 때 집안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되뇌인다. 당신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유혹들을 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상황별로 만들어 보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게임을 하고 싶다. 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유혹에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충동의 노예가 되어 잠깐의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만족감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실망하고 후회하며 결국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으로 유혹을 이겨낸다면 당신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삶을 착실히 설계할 수 있다. 자신에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 당당하고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자주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일을 떠올려 보라. 그런 다음 나는 하지 않는다를 적용해서 큰 소리로 외쳐보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